선량 한도라고 하면은 더 이상 맞아서는 안 되는, 즉 그러니까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최대값입니다. 즉 내가 알고다시피 선량 한도가 연간 일반인이 1mS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일반인 기준으로 절대로 1mS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표현을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표현은 용인 가능한 수준의 최대값, 즉 허용 가능한 최대한의 방사 설명, 피폭량, 이렇게 개념이 되는 거고,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최소값, 즉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값의 최소값,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이렇게 밑에서부터 표현해서 용인 가능한 수준의 최대값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위에서부터 봐가지고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최소값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량 한도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1mS가 일반인의 선량 한도인데, 얘를 기준으로 1mS보다 미친, 예를 들면 0.9mS를 맞았으면 안전하다, 혹은 1.1mS 맞았으면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이 기준은 목표를 잡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숫자인 거지, 이거보다 낮으면 안전, 높으면 위험,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0.9이더라도 0.9에 해당하는 위험도는 존재하는 거고, 1.1을 피폭 당했으면 당연히 1.1에 해당하는 위험도가 있는 겁니다. 즉, 이 숫자 그대로 이 시버트라는 단위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 위험도를 표현하기 위해 만든 그런 단위이다 보니 이 숫자만큼의 위험도가 있는 것이지, 이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즉 선량 한도를 기준으로 위험과 안전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량 한도는 아무래도 우리가 실제 일반적인 방사선 사용이 외부 피폭에 익숙하다 보니 보통 선량 한도를 외부 피폭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방사선 사용하는 시설이 외부 피폭만 받기 때문에 외부 피폭의 상한값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선량 한도는 외부 피폭과 내부 피폭을 합산한 값입니다. 외부 피폭과 내부 피폭을 합산해서 이 값을 가지고 선량 한도를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는 일반적인 RG 방사선 발생량치를 쓰는 경우는 당연히 외부 피폭만 평가하면 되기 때문에 내부 피폭이 와닿지 않겠지만, 밀봉 RI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봉 RI도 외부 피폭만 발생하기 때문에 내부 피폭은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개봉선언을 쓰는 경우에는 외부 피폭도 발생하고 내부 피폭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둘 다 평가해서 이거에 대한 합산값으로 선량 한도를 평가해야 됩니다. 즉, 선량 한도는 외부 피폭과 내부 피폭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개념은 개봉선언 사용시설 혹은 생산시설에서는 이 외부와 내부 피폭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 물론 내부 피폭이 발생하지 않는 방사선 발생 장치나 밀봉 RI 이런 걸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내부 피폭이 0이기 때문에 외부 피폭만 고려한다. 그렇지만 선량 한도의 정의는 내부 피폭도 함께 평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선량 한도는 계획적으로 피폭 당할 상황에서만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방사선을 이용해서
어떤 공장에서 뭐 제품 생산에 이용하겠다라고 설명하면서 여기가 방사선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구역 안에서는 방사선량이 높으니 여기 접근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너무 선량이 높다면 이 주변에 차폐를 해서 선량을 주변에 미치는 선량을 낮춤으로써 선량 한도를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 상황이 아닌 사고 상황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선량 한도를 지킬 수가 아예 없죠. 사고 상황이니까. 즉 계획적이지 않은 상황은 이 선량 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 예외가 있는데 똑같은 계획 상황이지만 의료를 위한 상황, 즉 의료 피폭일 경우에는 선량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환자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선량 한도가 연간 1mSv라고 정해져 있는데 의료 피폭을 하는데, 즉 치료를 하거나 검진을 하는데 이 기준을 준수를 해버리면 당연히 해야 될 검사나 시술,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즉 의료의 목적은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건데, 건강하게 하는 건데, 오히려 이 제한 때문에 의료라는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피폭에서는 선량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료 피폭은 엑스레이 체스 촬영하면 방사선량이 얼마 피폭 당한다, 혹은 선형가속기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라인압 장비를 사용해서 이 종양을 치료할 때 이 주변에 얼마의 피폭을 당한다 라는 게 정확히 계산되어 나오는 계획 피폭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피폭에서는 선량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획 피폭 상황이 아닌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사고 상황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고 상황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부터 원래 있었던 기존 피폭 상황, 즉 자연 방사선이 되겠네요. 자연 방사선에 대해서도 적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막을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집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나라 평균 피폭량이 대략 3mSv 정도 됩니다. 연간. 그런데 이건 내가 노력을 한다고 줄일 수 있는 선량이 아니고 원래 맞는 건데, 여기에 선량 한도를 적용하게 되면 이걸 무조건 넘게 되겠죠. 이건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 줄인다고 하더라도 줄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자연 방사선, 즉 기존 피폭 상황에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똑같은 비상 피폭 상황이라고 하지만, 즉 예를 들면 여기서 사고가 발생해서 이 주변이 방사선에 오염이 됐습니다. 이 사고가 나던 시점에 여기 있던 사람은 선량 한도를 무조건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선량 한도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다쳐서 이 자리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사람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구하러 가기 위해 어떤 사람이 여기를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피폭 선량을 지키다가는 도저히 이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다른 상황은 어떤 사람은 이 사고 난 것을 수습하기 위해 이렇게 갔다가 사고 수습을 해야지만 이 사고를 아예 없앨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 사람이 사람을 구하거나 혹은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상황, 이런 경우에도 선량 한도를 적용하게 된다면 이 사람도 구할 수가 없고 이 사고 상황도 수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선량 한도는 이런 인명구조나
사고수습 활동 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모든 상황에서 적용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니고 적용하지 않고 이 사람이 사고수습이나 인명구조에 동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이 상황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키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고수습에 들어간 사람은, 즉 선량한도를 면제받는 사람은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강제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원해서, 즉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람이 직접 사람을 구하고 혹은 사고수습을 하는 이런 비상피폭 상황에서만 선량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선량한도가 없다고 해서 기준 자체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선량보다 더 높은 값을 지정한 값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선량한도는 미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량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선량한도 자체가 이 사람의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이 해를 방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장 피해를 받는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고수습 인명구조는 당연히 이게 우선되어야겠죠. 즉 선량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 개인의 그 확률론적 사고 이걸 막기 위한 거니까 그 목적을 정확히 이해한다면은 당연히 인명구조나 사고수습을 위해서는 선량한도가 미적용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겁니다.